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지시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향한 활성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운대 53사단 인근 토지 용도 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가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제척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지만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 거래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시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영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시장감시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등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구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막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어가자며 작은 아이디어라도 개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직자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인 어제 10,000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며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펼칠 인재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공포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전격 취소되면서 지도부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의혹,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물색에 나서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사흘 이내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 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추천되고 있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구성 등을 둘러싼 내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 개혁안 논의를 위해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국민의힘 오후의원총회는 전격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내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이 대통령 재판 연기 공세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개혁안 논의를 막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총에 대비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돌렸던 김 위원장은 개혁 과제별로 의총을 열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 방안과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로 동남투자은행 설립과 광역교통망, 또 메가시티 실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동남투자은행, 이를 위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46명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동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한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동남권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과 출자 국책은행의 역할 조율 등이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을 고수하는 부산시의 입장은 냉담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좀 요청을 하고 부울경 30분대 생활권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48.8km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결과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부전 마산 복선 전철 개통 등 굵직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앞두고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간에 있어서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은 이른바 5극 3특으로 요약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곧 가동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올해 들어 신선식품의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 부산 소비자 물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6개월 연속 2% 넘게 올랐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소비자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형석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가 진열된 고기를 들었다 놨다 가격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먹는 양에 맞춰야 하나, 가격에 맞춰야 하나 고민이 깊습니다. 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먹죠. 아무래도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 줄이는데 제일 줄이는 게 뭔가 하면은 뭐 과일 같은 거. 동남지방통계청 분석 결과 부산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2%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2% 상승했고 수산물은 5.4%, 가공식품은 4.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11.8% 올랐고 무는 36.2%, 마늘은 26.4% 치솟았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있는 편이라 계란, 고기, 우유, 그리고 야채 이런 거는 꾸준하게 사야 하는데 금액을 전반적으로 고루 생각을 해서 가정에서 매일 먹는 신선식품이고 음식점에서 매일 쓰는 원재료라 가격 상승세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밥상 물가가 치솟으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도 한숨 짓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 팔리는 양이 줄다 보니 상인들의 매출도 좋을 리 없습니다. 손님이 막 확 줄었어요. 아이네플 때보다 더 해요. 우리 많이 팔았었거든요. 요즘에는 가게세도 못 내겠어요. 민생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당국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몰에서 각각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지역 농축수산물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대선 이후 5거래일 연속 오르며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900을 넘은 건 3년 5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코스피 종가는 2,907포인트, 어제보다 1.2% 올랐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종가가 2,900을 넘었습니다. 대선 이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계속 올랐습니다.
대선 전날 종가가 2,698포인트, 이후 오늘까지 7%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5거래일 연속 순매수, 매도보다 매수가 총 3조 3천억 원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깔린 영향입니다.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추진 등이 주가 상승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외국인의 비중이 역사상 최저치에 근처할 정도로 되게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한됐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3,240선이 가능하다고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전망치를 2,900에서 3,1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기업 실적이 받쳐줄진 미지수입니다. 이른바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이 소폭이지만 줄고 있고, 자동차, 철강 등 관세 타격이 큰 업종 중심으로 실적이 지난해에 못 미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정책 공약이 속도감 있게 입법될지 여부도 주가 추이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대포 통장 약 400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빌려준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빌려준 대포 통장으로 돈 세탁까지 해줬는데 그 규모가 무려 50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문예지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한 모텔. 침대 위에 휴대전화 여러 대가 널브러져 있고 경찰 관계자가 현금 다발을 압수합니다. 대포 통장으로 세탁된 범죄 수익금입니다. 대포 통장 400개를 만들어 돈을 받고 범죄 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명의자를 모아 유령법인 200여 개를 설립했고, 이후 법인명의 대포 통장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은 수천만 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도박 등 일반 범죄용으론 3천만 원, 지급정지 위험이 있는 보이스피싱용으론 7천만 원씩 모두 60억 원을 받아 챙긴 걸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빌려준 통장을 이용한 범죄 수익 세탁에도 관여했는데 유령 통장을 거쳐간 피해 금액은 5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한 은행으로부터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0달간 이들의 경로와 휴대전화 등을 추적한 끝에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8명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수법을 취득한 뒤 본명이 아닌 가명을 이용해 메신저로 소통했고, 검거 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사전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들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해운대구가 지난해 53사단 인근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던 중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빼고 심의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과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53사단 인근 터. 연립주택 용지였던 이곳은 용적률 최대 250%, 최고 3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가와 교수, 공무원 등 모두 25명, 심의 당일 18명이 참석했는데 구의원 2명을 빼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의원 2명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한 아파트 조성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다 이래가지고 저희를 제척을 한 겁니다. 해운대구가 구의원 2명을 제척한 이유는 이해 관계자라는 것.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심의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회의 성격 그리고 의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결과에 대한 사항들은 변경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심의와 관련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면 심의 참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감사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회에서 뺀 사실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당 터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 심의를 통과해 이제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 반대 목소리를 뺀 자치단체의 심의가 적법했는지 잡음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현행 관련 법에 따라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도시철도 출입구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의 번화가. 일렬로 줄지어선 택시 옆에서 두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택시기사 역시 손님을 기다리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입을 막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냄새가 지독하지.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에 이어 앞으로는 택시 승차대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 승차대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부산 시내 택시 승차대 인근 230여 곳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같이 앉아있는 부스 쉘터가 이제 있는 데는 거기서부터 10m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바닥에 택시라고 적혀있는 표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거기서부터 10m고요.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부산 시내 지정된 금연구역은 현재 2만 1,000여 곳인데 단속 반원은 34명뿐입니다. 모든 구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연구역만 확대해서 오히려 풍수효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시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없게 금연구역 확대와 아울러 흡연자가 찾아갈 곳을 지정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지난 3월부터는 비행기에 탈 때 보조 배터리는 비닐이나 별도 팩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석 달여 만에 이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아린 기자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커버하거나 보조 배터리는 비닐팩에 넣거나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비행기에 가지고 탑니다. 올 초 에어부산 기내 화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항공사가 체크인 카운터나 기내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가 과충전된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비닐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뿐 내부 합선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배터리를 비닐에 넣어 승객 가까이에 보관하도록 하는 건 화재 시 빨리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석 달 만에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의 공항에서 쓰는 비닐팩은 하루 평균 2만 3천여 장. 화재 예방 효과는 불분명한데 너무 많은 비닐 쓰레기를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방염 파우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역시 화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조치 방법 또 화재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탑승객들한테 알리는 것들 따로 보관한다거나 뭔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유엔 참전국 후손 교육 캠프 참가자들이 오늘 유엔 평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13개 유엔 참전국의 참가자 150명은 이번 행사를 통해 6.25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어 참전용사 후손들은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전몰 장병 묘역을 둘러보고 참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4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20대 육군 병장 등 시민 2명이 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가량 부산 금정구와 수영구에 오피스텔 100여 개를 사 이 중 68가구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보증금 84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 콘서트홀이 다음 주 정식 개관합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개관 기념 공연을 지휘해 벌써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콘서트홀 전체 운영과 또 콘텐츠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클래식 부산의 박민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금방 또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시범 공연 또 네. 모든 준비 과정이 아주 수년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예. 네네. 일단 개관 기념 공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난 월요일까지 시민들의 관람 신청도 받았는데 그 열기가 좀 실감 나셨는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문의도 많이 주셨고요. 또 신청도 많이 하셨고 또 이미 들으신 대로 예. 저희 개관 기념 공연은 지금 그 일부 공연을 빼놓고는 아주 빠르게 예. 전석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근래 있는 공연을 한번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예, 거의 다 매진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 개관 기념 공연은 일반 시민들 신청도 받았잖아요. 네, 200분이죠. 네. 총 400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결정이 났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그 추첨을 통해서 다 네.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공장을 추첨을 했던 건데 네.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네. 콘서트홀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앞으로 계속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서트홀 개관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시민공원에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셔서 봤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네. 조수미부터 또 정명훈 집이까지 그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열기였고요. 지금 저희가 양일 동안 그 5만 명이 오셔서 관람을 하신 예. 걸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공원이 생긴 이래로 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셨다고 하고 예. 사실 부산에 계신 분들도 아니 부산에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네네. 특히 조금 제가 또 아주 기쁘고 또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시는데도 네. 공연 중에 너무나 집중해서 그 공연을 즐기시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관심과 그 응원과 이런 부분이 출연자들한테 정말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조수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래요? 이런 멘트를 해주셨고요. 네. 또 부산의 어떤 클래식 미래,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새로운 그런 바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정말 그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정말 뒷정리라든지 질서 있게 퇴장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 네. 관객 여러분들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숙한 부산 시민들의 높은 의식을 네.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참 반갑네요. 야외다 보니까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 환경이 이 실내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고
공연하신 분들도 만족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집중해서 보셨고 또 그러는 가운데도 또 어린아이를 같이 대동하신 관객들도 많으셨고 또 뭐 이렇게 그 애완견이라든지 그 반려견 또 이런 어린 아이들 동반하셔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것이 정말 그 야외 공연의 매력이었고요. 그 다들 이 깔개를 이제 준비해서 또 뭐 약간의 간식 같은 것들도 가지고 오셔서 정말 6월의 아름다운 초여름 저녁을 클래식 음악으로 만끽하셨습니다. 실록의 시작을 정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큰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외람됩니다만 혹시 그런 야외 공연은 또 혹시 기대해 볼 만한 일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 클래식 파크 콘서트는 지금이 이제 3회째였는데요. 매년 6월에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또 기대를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최적의 음향 상태, 제 뒤로도 무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멋집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들었는데 어떤 음향,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일단은 정명훈 감독의 개관 기념 공연,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번 저희 그 부산 콘서트홀의 개관 기념 공연은 정말 정명훈 감독님의 베토벤 페스티벌이라고 할 만큼 그 9일 동안 8회의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제 공연 중에는 그 합창으로 알려진 그 교향곡 9번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오르간이 그 협연을 하는 생상스의 오르간 협주곡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하는 또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또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피델리오까지 정말 그 베토벤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또 정명훈 감독님의 그런 연주와 지휘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명훈 지휘자라니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수도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공연장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악기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추가 말씀 잠깐 해주시죠. 그 보통 기타라든지 그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울림통이 있잖아요. 그 저희 공연장이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의 울림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무대 위에서 연주되는 그 한음이 정말 객석 곳곳에 어느 자리에 있던지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그런 극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도 저희 극장에서 처음 특히나 이제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으시면요. 그 교향악단의 어떤 규모 그리고 그 풍부한 음향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드웨어가 갖춰졌고 이미 멋진 공연들도 계획이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공연들을 하나씩 더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런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서울이라든지 뭐 또 대구 이런 전용 공연장이 있는 곳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해외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부산에서 그 멀리 여행하지 않으셔도 공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너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이라는 곳은 어쨌든 그 음악을 즐기고 또 음악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어떤 저변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일상에서 좀 편안하고 가깝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어떤 문화예술 불모지라는 시절도 있었는데 어떤 클래식 이 콘서트를 계기로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으로의 어떤 이 바람과 열기를 좀 이어가기 위한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그 수준 높은 공연을 저희 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들
라스칼라 오케스트라라든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로열 콘서트 해보 같은 그 세계적인 그 연주자들의 공연이 계속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티켓 오픈을 해서 또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르간 시리즈 네, 그리고 네. 피아노 리사이틀 시리즈 그리고 또 실내악 연주 시리즈 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좀 쉽고 편하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헬로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범 공연에서 일단 오르간을 연주하는 뭐 헬로, 바흐, 핸델 네.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오르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알아가면서 오르간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헬로 오르간 시리즈 그리고 또 오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악기의 소리에 대해서 네. 연주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해설하는 헬로 마에스트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공연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그 해설을 들으면서 더 친근하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예.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부산시향이 시범 공연을 가졌는데 시향의 상시 공연도 좋지만 또 지역 음악인들에게도 또 이런 멋진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회고 또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좀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미 저희 그 이제 예전에 준비해왔던 그 시즌 그 합창단이 예. 클래식 부산 오케스트라, 클래식 부산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젊은 연주자들이 지금 저희 극장에서 예. 연습하고 공연하고 있고요. 오. 또 저희 극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엔 좀 생소하게 생각하셨지만 이제 좀 익숙해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더 많은 연주단체께서 저희 극장에서 공연하시겠다고 또 그렇군요. 개관 신청을 하고 계시기도 반갑네요. 하고요. 네. 예, 저희 그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해서 또 지역의 예술가들과도 협업을 계속해 알겠습니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주차장인데 좀 어떻게 좀 해결 실마리가 좀 보이시는지요? 저희가 그 시범 공연 기간 동안 그 주차 예약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 주차하실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군요. 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받았고요. 또 주차 예약을 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그 시민회관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뭐 별로 불편함 없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서면역, 부전역 등등에서 그 버스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셔틀을 또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가깝게 저희 극장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극장은 그 네. 공원 안에 있는 극장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공원을 산책해서 오셔서 그러네요. 공연을 보시고 또 공연이 끝난 후에는 또 공연에 대한 감상을 말씀하시면서 예. 또 공원을 산책해서 이렇게 댁으로 여유를 좀 돌아가신다면 갖고, 네, 예. 굉장히 또 특별한 그런 공연 관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공연들 모두 성황리에 잘 개최되길 그리고 클래식 도시 부산이 되는데 아주 위대한 마중물이 되길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래식 부산의 박민정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선 랜선 이모 삼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아기 스타들도 많은데요. 귀엽고 작고 순수한 것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무해한 매력 때문입니다.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무해하다는 원래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에서 시작됐는데 최근 들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생명과학에선 윤리성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무해한 조합, 무해한 예능 같은 인물과 콘텐츠를 설명하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해한 영상 콘텐츠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정서적 안정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힐링 예능, 일상 브이로그, 귀여운 동물 영상들은 강렬한 자극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해함은 기업들의 마케팅 키워드로도 이어집니다. 한 식음료 업체가 귀여운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굿즈 덕분에 신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거리에서도 쉽게 무해한 놀이 문화와 마주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캡슐 토이 뽑기방입니다. 동전을 넣고 돌리면 나오는 캡슐 안에는 작은 피규어나 인형, 문구류 등 다양한 장난감들이 들어 있습니다. 몇천 원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적인 즐거움이 바로 무해한 매력인 겁니다. 무해함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는 디지털 피로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 충족용 쇼폼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뉴스,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람, 광고 같은 피곤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피로감도 맞닿아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 과정까지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았습니다. 정책보다 정쟁, 소통보다는 대립, 여야 모두 서로를 유해한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제는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또 취업난, 부동산 문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안감도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큰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 작고 확실한 안전, 무해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을 소비하는 뉴스에 지쳐 작고 귀여운 장난감 하나에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무해함을 찾는 이유는 갈등이 팽배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존 방식이자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네, 옷차림 잘 준비하셨나요?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보단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지만요. 그래도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함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비 소식이 잦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디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의 수증기와 정체전선이 만나면서 주말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제주에선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서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최대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차차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 시점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들어선 구름 사이사이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6도, 양산이 28도, 김해가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싸라기 또는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엔 여지없이 초고층 건물이 올라섭니다. 그런데 초고층이 들어설 때마다 특혜 의혹, 논란, 구설들은 입버릇처럼 늘 따라붙었습니다. 최종 사업 승인만 남겨놓은 해운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립주택 용지가 30층 아파트 용지로 바뀌는 과정에 이를 반대했던 이들만 콕 집어 배제됐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심의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에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초 그 과정이 투명했다면 지금의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